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0.7%가량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상 뭔가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 그리고 신규 상장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종목은 가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이번 주에는 또 PC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들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 세워봐야 될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포인트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딱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들고 왔습니다. MC넥스 vs 넥스트칩 들고 왔는데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일 삼성전자에서 또 사장단 인사에서 자율주행 친환경 시장을 겨냥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튀어올랐는데 장중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자율주행 테마 내에서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웹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MBT vs 핑거스토리 들고 왔는데 일단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정부가 웹툰, 만화 이런 쪽에서 국가 주도화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단발성, 테마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테마성 느낌이지만 어떤 종목이 좀 더 빨리 튀어나올 수 있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조선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 들고 왔는데 하나오션 vs 삼성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사실 조선 관련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역대 최고의 신규 수주라는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8월 달에 거의 8월부터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고 지금 11월부터 지금 반등세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모멘텀은 많습니다. 신규 수주 그리고 뭐 카타르 발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전히 모멘텀은 많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조선 기자재 테마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도 붙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유망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미리미리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요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나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0.6%가량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빨간불이지만 좀 재미없는 뭔가 내 종목만은 가지 않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이스트입니다. 저희 최근에 좀 재미없는 시장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코스피도 2,500선 박스에 좀 갇혀 있고 이번 주 목요일 PC 발표 전까지는 제한적인 수급으로 이런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장세다 보니까 재밌는 게 오늘 코스피 상위 상승률 20개 종목 중에 우선주가 7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갈 곳 없는 자금이 우선주라든지 단기성 테마, 뭐 정치 테마라든지 최근에 뭐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개미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테마 쪽으로 시장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보니까 내 종목만 안 가는 장세,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목요일 날 PCE 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오펙 플러스의 뭐 감산,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동결까지도 이슈가 좀 다양하게 잡혀 있는데 금요일까지는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 계속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PC 지표 발표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은 3.1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근원은 3.5 정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중기적으로 인플레가 둔화된다는 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미 12월 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거의 뭐 확신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을 가지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은 아마 내년 2분기 5월에서 6월 정도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 아마 연준에서는 내년 3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감으로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PC 발표 이후로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장 상승이긴 상승인데 체감상 뭔가 좋다라고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 우선주도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 오늘장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200% 넘게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다 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목요일 이 PC 물가지표 때까지는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궁금하다. 나도 그래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시장 방향성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점 속에서 한번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42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오늘장의 원탑 종목 플러스 알파로 이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일단 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가 또 저희 전문가님만의 이 똑똑한 하이스트 AI 봇을 사용하잖아요. 네. 이 종목들이 최근에 또 포착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종목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포착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하이스트 봇의 급등 포착에 보면 금일 같은 경우 M2N이나 메가 ECS 같은 경우 포착가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태평양 물산이나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달 전에 아마 원탑 종목으로 1,700원대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한 2,200원 부근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대상홀딩스나 대동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덕성이나 두산 로보티스 같은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포착은 이 시장에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포착이 나옵니다. 당연히 순간적으로 포착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왜 올라가는 종목을 포착하다 보니까 포착가 대비해서 뭐 적게는 5, 6%, 뭐 많게는 10%에서 20% 이상까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피드입니다. 손이 빠르거나 아니면 장 중에 이 포착을 하고 난 뒤 바로 진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하이스트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지금 저처럼 데스크탑에 설치하셔서 포착되는 종목 그냥 따라서 매매만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배틀을 좀 짧게 잡으라고 말씀드려요. 당일날 매매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포착, 그러니까 본인이 진입한 가격 대비해서 예를 들어 손절가를 3에서 5% 타이트하게 잡고요. 상승은 3, 5, 7, 10 이렇게 퍼센트대로 분할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하이스트 AI봇까지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오늘 이 하이스트 AI봇이 포착한 현황을 보면요. 이 종목들이 대부분 좀 수급이 있고 이렇게 급격히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포착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몇 차례 강조를 하시죠. 손 빠른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주식시장에서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빠르게 단타성 느낌으로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급이 쏠리는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하이스트 AI봇 이용 가능합니다. 나도 이 AI봇을 통해서 한번 단기간에 수급이 포착되고 올라가는 종목, 한번 상승을 하는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39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도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하이스트 AI 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단기적으로 한번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포착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이렇게 해서 하이스트 AI 봇까지 자랑을 해봤는데 저희가 또 오늘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원탑 종목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원탑 종목에 대해서 얻어보기 전에 우리가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해서 오늘장에서 원탑 종목으로 가져가 봐야 될지 이런 걸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바로 한번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두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MC넥스 vs 넥스트칩 들고 왔는데 일단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빠르게 올라왔지만 지금 또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자율주행이 항상 핫했잖아요. 그쵸? 특히 전일 제가 같은 알기로는 또 좋아하는 테마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율주행 테마 특히 전장 부품 관련 테마, 자율주행보다는 정확하게 전장 전장, 관련 테마를 네.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카메라 모듈은 예전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네. 내년에 성장이 좀 크게 확장될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꾸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그리고 정일 삼성 쪽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 부품 관련과 로봇 섹터를 찝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금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 부품 관련 종목들 좀 희소식으로 움직였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 2,500선에서 박스권을 친 지 오래됐고요. 코스닥도 거의 한 2주 가까이 지루한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MC넥스랑 네스트칩 두 중에 만약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MC넥스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물론 넥스트칩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핫했고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넥스트칩도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쵸? 오히려 후발주자로 넥스트칩 관련해서 오늘 살짝 이렇게 눌렀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MC넥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좀 올라갈 거고 기존에는 보통 MC넥스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굉장히 좀 핫했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최근에 이제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폰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맞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좀 침체되다 보니까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MC넥스 같은 경우 이제 전장 쪽으로 이제 빛을 발하는 부분이 이제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부터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올 부분이라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3만 원대만 좀 시원하게 돌파해주면 신고점 영역까지도 저는 천천히 한번 기다려 봄직한 같은 종목이다 보니까 MC넥스를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4분기 실적도 저는 굉장히 양호할 걸로 예상하는 이유가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크게 쌓여 있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 수주 잔고를 바탕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4분기 지금 이제 3, 4분기 좀 쉬어가는 타이밍에 긴 호흡으로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개인적으로는 단발적으로 노릴 거면
MC넥스보다는 넥스트 칩이 좀 단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좀 손이 빠르지 않거나 아니면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잡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실 거면 MC넥스를 지금 선 29,000 지금 350원 흘러가고 있는데 29,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진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 칩 전문가님께서 손 빠른 분들이라면 MC넥스보다는 이 넥스트 칩을 공략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넥스트 칩 맞죠? 네, 넥스트 칩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드렸고요. 네.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올해 1월부터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추세선이 이제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추세선 하단이 지금 쭉 이어보면 16,000선, 16,000원 선이 추세 하단인데 여기가 이제 손절가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는 1차 익절가 19,000원 위에서 놀다 보니까 여기서 잡아봐야 이제 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눌림목을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7,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손절을 16,000원까지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친다면 저는 적어도 14,000원 부근까지 한번 좀 강하게 좀 눌러주면 14,000원 이탈됐을 때 그 이하에서 모아가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입해봐야 정고점을 뚫고 물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 올 1월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00% 가까이 상승이 그쵸? 나온 만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중장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MC넥스를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주시고요. 넥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하락폭이 좀 깊게 17,000원 부근 한번 눌러줄 때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진입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께서 MC넥스를 픽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중장기적으로 이익 추정치도 올라갈 것이고요. 수주 잔고도 크게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MC넥스 좀 중장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종목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넥스트 칩을 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절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대응 전략 알고 싶다. 손절 라인 뭐 컷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3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이 전략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손절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종목들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웹툰 관련주 들고 왔는데 일단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웹툰 관련주들 좀 시세를 내주고 있거든요.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금일 아마 핫했지만 일주일 전에도 웹툰 종목들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 초 대비해서 워낙 큰 하락폭을 좀 겪었었고요. 특히 올 초에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핑거스트리 같은 경우는 70% 이상 하락폭을 좀 겪었습니다. 그 바닥권에서 일주일 전에 강한 모멘텀이 한번 나왔었고요. 저는 문체부 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화 웹툰을 육성하겠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슈 때문에 금일 핑거스트리나 MBT 같은 종목들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당연히 하나 픽을 하자면 전 대장을 꼽을 때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 그리고 수급이 강한 종목을 꼽다 보니까 금일은 핑거스토리에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는 없고요. 핑거스토리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에서 무툰이나 큐툰 같이 뭐 액션이나 이제 무협 쪽은 무툰이고요. 로맨스 쪽이나 판타지 쪽은 큐툰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산업을 연관하고 있고 MBT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 웹툰의 쿠키 굽는 광고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MBT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았거든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최근에 광고 업체들이 경기 침체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MBT는 지금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웹툰 사업이 성장할수록 이 광고 플랫폼 MBT 같이 성장해 갈 수밖에는 없지만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감적적인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핑거 스토리 쪽 그리고 좀 탄력적인 종목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일봉만 보더라도 올해 1월 거의 12,000원대에서 정말 많이 빠졌네요. 미끄럼틀을 그냥 뭐 워터 슬라이딩을 쭉 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AI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게 고작 일주일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오. 일주일 전에 상한가를 한번 말아 올렸을 때 3,000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강하게 나왔는데 아직 매수 신호가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3,500원에서 3,200원 사이에 한 번 더 눌러준다면 N자형 반등이 한 번 더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3차 익절가인 4,600원 돌파 전까지는 한 번 더 시세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점 3,500원 이탈되면 핑거 스토리는 한 번 정도 더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손절가는 2,700원대로 잡고 있는데 굳이 2,700원까지 손절가 잡을 필요 없고요. 3,500원에서 3,200원 사이 만약에 모아가시면 손절은 3,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웹툰 관련주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시세를 내줬는데 오늘 장에서 또 강하게 올라왔죠.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핑거 스토리를 픽하셨습니다. 사실 웹툰주들 워낙에 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혹은 이런 종목 테마성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올라갈 만한 방안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일주일 전에 상한가 말아 올랐을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용하시는 하이스테 AI봇이 이미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신호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매수 신호가 유효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손절 라인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웹툰 관련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이 종목 공략하고 싶은데 손절가 혹은 매수가 등등 이렇게 자세한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은 2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도 하이스테 AI봇이 한번 상한가 말아 올릴 때 포착한 매수 신호가 있는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또 방법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조선주, 조선 기자재 섹터 들고 왔는데 일단 사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한 8월부터 좀 밀리더니 11월부터 다시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좀 이슈는 많고 이게 지속적으로 좀 갈만한 그런 호재성 뉴스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2008년 이후로 네. 이제 새로운 조선 판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최고조에 오를 정도로 그만큼 핫했습니다. 근데 이미 선반영을 많이 받았죠. 올 초에 그쵸? 대비해서 거의 7, 8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8월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밀렸어요. 근데 사실 9월부터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9월부터 일부 섹터 외에는 안 밀린 종목이 없을 정도로 네. 지수 따라서 많이 밀렸는데 슬슬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손절가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대였는데 이걸 좀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봤을 때 둘 다 네. 어차피 뭐 HD 현대조선을 포함해서 이 3파전이 굉장히 좀 강하고 4년치 이제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뉴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3년치 수주 물량 확보했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이제 목표가를 아직 달성은 못했지만 네. 연말까지 이런 고부가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을 워낙 뭐 고부가 가치가 좀 높다 보니까 수주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을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수급적인 면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로 외인들 수급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렇죠. 최근에 시장은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중에 좀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면 하나오션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쪽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삼성중공업보다는 하나오션이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금일도 10%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 달고 눌렀는데 여기 말씀드린 손절가 22,000원을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1차, 2차, 3차 익절가가 지금 33,000원 부근인데 33,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터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금일 종가 한 25,000원 이하로 좀 근데 눌러준다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거의 개파락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 네. 관련해서
그쵸, 이제 신주 이슈가 물량이 있습니다. 나오면서 네. 이슈가 좀 있었는데 변동성은 꽤 클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아직 신주 물량 소화가 좀 안 그쵸. 됐다 보니까 신주 물량이 충분가 소화되기까지는 한 1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뭐 상승대 따라잡기보다는 네.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놓고요. 25,000원에서 한 23,000원 이하 눌러줄 때 분할로 좀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22,000원 타이트하게 놓고 이탈되면 그냥 바로 컷하고 밑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나오기 때문에 22,000원 손절가를 잡고 25,000원 이하에서는 저는 계속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발행이 나오면서 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난 다음에 33,000원 이 3차 익절가까지는 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펀드멘털이 워낙 강하고 내년 1, 2분기부터 굉장히 가파른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동반이 될 부분이라 선반영 받는다고 하더라도 11월부터 움직일 수밖에는 없다. 올해 연말에 계속 수주권이 이어질 거고요. 네. LNG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선이 이제 전 세계 지금 국내에서 수주하는 물량이 70%가 넘거든요. 네. 큰 고부가가치 얼마 전에도 한 척에 수천억에 달하는 고부가가치선을 지금 수주를 하는 만큼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미 3년치, 4년치 수주 물량이 확보돼 있는 만큼 그쵸. 내년까지 계속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잡아도 전혀 늦지 않고 모아갈 단계다. 만약에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중에 하나를 픽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애정하는 하나오션 쪽으로 삼성중공업은 근데 좀 더 무겁죠. 무겁죠. 근데 시총만 비교했을 때는 네. 솔직히 이제 조선 빅3 애들이 네.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체감상 뭔가 네. 좀 더 안 움직이는 것 네, 같아요. 체감상 엉덩이가 좀 무겁게 느끼는 저렇게 부분이 중공업 붙어 있는 네. 애들이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뒤에 중공업이라는 이름이 네. 붙어 있는 애들이 좀 잘 상당히 엉덩이가 좀 무겁게 움직이는 네.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뿐만 아니라 방산 관련 쪽도 굉장히 수주권이 좀 몰려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조선주를 만약에 눈여겨보고 있거나 아니면 픽을 하신다면 하나오션을 25,000원 이하에서 좀 모아가시라. 이렇게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선테마 안에서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하나오션을 픽하셨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저렇게 중공업이라는 단어가 붙은 종목들은 좀 무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고 가셔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좀 실증 낼 수도 있고 좀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께서 여전히 유망하다, 우리가 좀 볼만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방산과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눌러줄 때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도중에 전문가님께서는 매수 라인, 손절 라인까지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오션의 뭐 매수가 등등 이렇게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나도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대응 같이 해보고 싶다. 시장에 대해서 사실 하나오션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접근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라인 타이트하게 잡는 그런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또 우리 하이스트 AI봇이 정말 수급이나 이런 것들 잘 포착하죠. 나도 AI봇으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빠르게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22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22분 안에 입장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하이스트 AI봇 무료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포착되는 종목들 빠르게 매매해서 5에서 10% 적어도 적지만 그래도 빠르게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포스코 DX vs 비치로셀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일단 스마트 그리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까요? 그 스마트 그리드 말 그대로 지능형 네. 전력망인데 똑똑한 그냥 전력망이라고 그냥 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존 전력망 대비해서 효율성이 높다. 그만큼 원래 이제 최근에 IRA 입법 이후로 가장 네. 큰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송전과 배전이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의 붐을 좀 작년에 일으키면서 가장 큰 폭의 좀
상승폭 그리고 안정적인 상승을 좀 이뤄왔던 게 송배전 관련 테마인데 대표적으로 뭐 재룡 산업이라든지 뭐 일진전기 이런 애들이 꽤 괜찮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송배전 이후로 각각에 가는 기존에 있는 전력망에서 AI와 그리고 새로운 이제 뭐 지능형 뭐 부분을 더해서 효율성과 이런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한 부분이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절적 이유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가지고 이런 있던 이유가 종목들은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에 좀 네. 많이 부각을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과 겨울,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에어컨을 많이 탄다든지 겨울에 이제 난방을 난방비 또 많이 폭탄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 그리드는 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큰 만큼 이런 성장을 좀 해갈 수밖에 없는 섹터고요. 뿐만 아니라 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 거기 당연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새로운 전력망이 이제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계절적 요인으로 오늘 스마트 그리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포스코 DX하고 비추로셀은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떤 결이 다를까요? 포스코 DX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코 계열사로 그쵸. 올해 초부터 텐베거가 나왔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예,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다. 사실 올해 포스코 들어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상승세를 네. 보였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사 쪽에서도 이렇게 전력망 관련해서 포스코 네. DX 원래 포스코 ICT였죠. 이제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MSCI에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외인들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네. 제가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워낙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왔고 고점에서 아직 눌러주질 않고 있다 보니까 손을 들어준다면 비츠로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는 없다. 사실 지금 네. 포스코 DX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탄력적으로 올라갔는데 뭐 반면에 차트만 보더라도 올해 1월 대비해서 정말 쉬지 않고 아름다운 네. 그림을 그려줬고 텐베거라고 했잖아요. 6천 네, 원대에서 그쵸. 6만 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아직 5만 원대를 강하게 깨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다가 11월 달에 6만 4천 원까지 찍고 한번 다시 내려왔는데 6만 5천 원 이제 돌파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잡는 건 너무 위험하죠. 언제 그쵸. 상승폭을 조정이 물론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올해 선반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올라 있다. 반면에 비츠로셀의 주가는 그렇게까지는 빛을 발하지 못한 모습 보여지는데 한번 차트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상승을 찍고 난 뒤 하락폭이 꽤 깊었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의 훼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9월 달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의 직격탄을 좀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직격탄 맞은 것 같네요. 완전 차트 흐름 맞았죠. 보니까. 9월 1일부터 아시다시피 코스닥 정점을 찍고 네.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 지수만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빠질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을 맞았는데 지수의 하락폭을 고스란히 저는 맞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미 15,000원대 저는 지금 저점을 좀 다져준다면 이제는 반등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바닥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만큼 이제는 그 바닥 구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올해 1월 달 그리고 작년 8월 달부터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어요. 1차 리튬 전지 관련 테마로 그렇죠. 예, 지능형 그리고 전력망 관련해서 워낙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눌림 조정은 있을지언정 상승 추세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추세가 깨진 게 이 9월 달 저점 깨지면서 9월 달에 이제 전저점이라고 네. 하잖아요. 전저점이 무너진 시점에서 추세가 훼손이 됐죠. 여기서. 그래서 19,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좀 못하고 눌렸지만 지금 15,000원대, 15,000원대에서 14,000원대 여기 바닥을 좀 다져준다면 19,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갭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라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꼽자면 비츠로셀의 소를 들어줄 수밖에는 없다. 계절적인 유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웹툰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웹툰도 뭐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 올해 1월 대비해서 70% 가까이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맞아요. 웹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절적 유형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네. 웹툰 많이 보시고. 왜냐면 그 현대인들이 거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맞아요. 기기의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 뭐 중독 정도로 네. 높아진 만큼 겨울에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목요일까지 계속 춥다고 하는데 추운 겨울이 좀 이어질수록 외부 활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집에서 게임이라든지 웹툰 이런 모바일 기기 쪽으로 활동량이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핑거스토리 같은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쵸. 매출과 영업이익이 직결이 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사용자 수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올 겨울에 다시 한번 사용자 수가 늘어난다면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일 보통 가지고 온 테마들이 계절적 요인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몰리는 테마주 위주로 가지고 좀 와봤거든요. 네. 지루하지 않을 종목들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픽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잡으셔도 저는 후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정말 다가왔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런 난방비 때문에 이런 테마,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테마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비츠로셀을 택하셨습니다. 15,000원이 저점을 다져준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한 그런 신호로 봐도 된다. 그럴 만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종목 계절적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오름폭이 있는 종목입니다. 나도 이런 종목들 한번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8개의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8개 내에 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딱 한 가지 원탑 종목 꼽아 오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대응책까지 알려주시는데 나도 이런 종목들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일 오늘 대결을 벌인 이 네 종목 중에 원탑 종목이 있고요. 한 가지씩 제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자면
자율주행 이 관련해서 MC닉스를 제가 오늘 꽂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어요. 카메라 모듈 관련 섹터. 왜냐하면 내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바라볼 만약에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전장 쪽을 저는 항상 1순위로 꽂아왔는데 MC넥스 같은 경우는 삼성향 모바일 쪽으로 예전에 많이 알려졌지만 최근에 전장 쪽으로 캐파를 굉장히 좀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MC넥스가 꽤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MC넥스를 좀 꾸준히 모아가길 권해드리고요. 좀 탄력적인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도 탄력적인 종목을 원하시면 옵토렌텍이라든지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로 눈을 한번 돌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핑거스토리와 MBT 저는 두 종목 다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픽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상승 때 따라잡기보다는 항상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관련 빅3 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이 하나오션이다. 이렇게 꽂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비트로스를 좀 꽂아드렸는데 원탑 종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요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을 잡아도 중장기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한번 밑밥을 좀 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탑 종목은 스마트 그리드 검침 장치의 리튬 1차 전지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리튬 1차 전지뿐만 아니라 고온 전지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온 전지가 좀 생소하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런 뭐 굴착기라든지 시추 쪽에서 굉장히 이제 내열적으로 열과 충격을 좀 견딜 수 있는 전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 이 종목이 업계 2위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이 확보가 돼 있는 회사라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연평균적으로 18% 가량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사업 자체가 저는 오히려 18%가 좀 낮게 잡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연평균 20% 이상 상수를 보더라도 전혀 나쁘지 않다. 아무튼 계속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터기 시장을 포함한 전방 산업에서 안정적인 성장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이 최근에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쵸? 리튬 가격이 거의 이 정도로 지금 급락을 했는데 보통 2차 전지 관련 테마들, 배터리 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 오히려 이익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뭐 다들 알고 계시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최근에 한 2달 동안 주가 하락을 면치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리튬 가격이 싸질수록 수익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용 리튬 배터리 핵심 소재 개발, 실리콘 응극제 올 초에 굉장히 핫했었죠. 응극제. 그쵸? 그리고 양극 CNT 도전제도 올 초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런 핫했던 2차 전지 핵심 소재 개발의 신사업도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좀 단행하고 있고요. 리튬 2차 전지용 첨가물 개발에 지금 현재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까지도 확보가 돼 있어요. 뭐 진입을 안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 정도의 종목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상승 추세를 훼손하면서 여기서 무너졌는데 지금 중요한 지지 라인이 저는 여기서 올해 1월 달에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 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럼 올 초 지금 3월 달 저점까지 내려온 부분이라 15,000원에서 14,000원, 3,400원 여기 지지가 확인된다면 저는 그냥 눈 감고 진입하셔도 괜찮다. 대신 손절가를 14,000원대 이탈되면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15,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분할 매수보다는 저는 지금 15,000원 부근이면 한 번에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지금 손절가가 어느 정도 뭐 12,000원 이렇게 밑으로 잡는다면 네. 이게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만 손절가를 좀 어차피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잡고 갈 아.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큰 의미가 없는 사실 종목입니다. 손절가가 거의 지금 현 주가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상에는. 주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아, 손절가를 네네. 좀 타이트하게 잡을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진입하시려면 오늘 종가 부근과 아니면 오늘 종가랑 내일 뭐 이제 목요일 날까지 이제 PC 지표 발표가 있다 보니까 목요일까지 2,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차라리 가격 상관하지 말고 그냥 비중을 나눠서 진입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저는 아까 중요한 여기 저항대가 19,000원대 잡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 상승 추세에서는 이탈하면 항상 그래요. 이제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추세, 지지, 저항 이 세 그쵸. 가지를 빼면 뭐 딱히 할 그쵸. 말이 없거든요. 뭐 패턴이라든지 캔들 이런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알파가 아니면 오히려 저는 투자자들한테 혼선을 줄 수밖에는 없다. 괜찮은 차트 패턴인데 괜찮은 뭐 캔들인데 네. 이렇게 진입하실 경우 개별적인 이슈나 매크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19,000원대 강한 저항대는 저는 충분히 한번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19,000원대 한 번은 저항대를 맞겠죠. 여기서 이제 1차 익절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눌러줬을 때 네. 오히려 저는 여기서 익절한 부분을 아래에서 한 번 더 매수해서 19,000원 돌파하면 22,000원 부근까지는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1에서 한 3개월 정도 분기로 잡고 진입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15,000원대 부근이면 그냥 편안하게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탑 종목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노란톡방에 언급은 드리겠지만 종가 베팅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종가 베팅을 미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이 15,000원대 부근에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당장 종가 베팅 종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네. 혹시라도 이 부근에서 좀 변경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땐 또 전략이 달라지나요? 그 손절가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전략을 따로 바꿀 생각은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포착했던 가격이 15,600원대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15,600원대 포착을 했는데 15,600원대 만약에 비중을 10% 정도 진입을 할 거다. 5% 정도 진입하고 15,000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5,000원 초반대나 15,000원이 살짝 이탈됐을 때는 나머지 비중 5%를 채워서 비중 10%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손절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000원에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전략에는 변동이 없을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원탑은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까지 아주 확실하게 방송 중에 잡아주셨습니다. 원탑 종목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인 거 알 것 같은데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 뽑으신 종목은 딱 한 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파도사랑님께서 어떤 종목인지 지금 함께하는 방에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종목 맞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진입을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손절가를 대신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손절가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손절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단에 방법 나와 있죠. 이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손절 라인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텐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만한 지금 힘이 있고 또 차트 흐름을 봐도 올라갈 만한 폭밖에 안 보이죠. 지금 거의 저점을 다지는 중인데 이 종목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손절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사실 저희가 오늘은 원탑을 거의 거저주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8개 종목 내에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들이 다 사실 갈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픽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대응도 실시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뭐 함께하는 맞습니다. 방에 오신다면 이런 종목들 뭐 매수 사인이 나올 때 알려주실 건가요? 네, 당연히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네. 매수 사이뿐만 아니라 손절가 그리고 익절가 오. 제가 다 알려드리는데 주식 투자가 어차피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그쵸? 찾는 부분이거든요. 네. 답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답을 계속 찾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주식 투자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를 안 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공부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저도 하기 싫은 걸 남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공부는 제가 꾸준히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 전략을 제가 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PC 지표 발표가 목요일 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지표 발표 이후로 분명히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인플레가 둔화가 나오겠지만 12월 달 산타랠리를 제가 확실을 못하는 이유가 그 방향성이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아직은 미지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든 손절이 가장 중요하고 버틸 만한 종목이면 버틸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고민 없이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대응인 것 같습니다. 원탑 종목에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응까지 확실하게 하는 건 아니죠.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손절 라인까지 받고 싶다, 익절하는 라인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